어머니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 있지만 시선은 계속 지혁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지혁아, 어제는 네가 너무 급하게 말한 것 같아. 아무리 네가 혼자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해도 그렇게 단칼에 말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지혁은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뜨지만 금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급한 게 아니에요, 엄마. 저 오래 전부터 생각해온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때가 됐어요. 누군가와 결혼해서 맞춰 살 생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어요.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제가 누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가에는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떠나면 허전한 법이지. 네 방 불 꺼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쓸쓸한 건지 살아봐야 한다. 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전 혼자가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와 억지로 맞춰 살다가 서로 상처 주고받는 게 더 두려워서 그래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제겐 자유고 행복이에요. 짧은 정적이 흐르고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지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국을 한 숟갈 뜨지만 그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혁이 집을 나가려는 건 단순한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비혼을 선택한 이유도 혼자가 편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 지워지지 않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한강 둔치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강물 위로 작은 물결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불빛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벤치에 앉아 무심히 물결을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은호가 다급히 달려옵니다. 숨을 고른 은호는 지혁 앞에 섰습니다. 선배 여기 있었네요. 지혁이 깜짝 놀라며 은호를 바라봅니다. 은호야? 이렇게 늦게 무슨 일 있어? 은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선배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이 얘긴 오늘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지혁은 가만히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호는 손을 꼭 쥐었다가 풀고 다시 쥐기를 반복했습니다. 눈빛이 떨렸고 마음도 떨렸습니다. 저 선배 좋아해요. 좋아한 지 오래됐어요. 학교 때부터 선배 웃는 얼굴, 목소리, 사소한 습관까지 다 기억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만 넣어두고 살았어요. 지혁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혼자 살겠다고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듣고 나니까 더는 숨길 이유가 없더라고요. 나 그 자리, 선배 옆자리 누군가 차지하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요. 말을 하고 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혁은 한숨처럼 짧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의 마음은 고맙다. 정말. 하지만 나는 사람 마음 잡을 자신이 없어.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고 싶지 않아. 은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집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드네요. 그래도 말하니까 조금은 속이 시원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뒤돌아 강바람 속으로 걸어갑니다. 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로는 고백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오래 숨겨온 마음을 보내는 이별일 때도 있습니다. 한편 다음날 아침 성전의 마당에서는 넓은 창 너머로 정원사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려나간 나뭇가지가 바람에 실려 툭 떨어집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이른 아침의 햇빛이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고성의 고급스러운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를 한 여인이 느릿하게 찻잔을 들어올립니다. 그녀는 성재의 새어머니였습니다. 그 동작이 우아하지만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맞은편에는 단정한 검은 슈트를 입은 비서가 서 있습니다. 둘 사이엔 정적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찻잔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애 찾았다고. 비서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가다듬었습니다. 네, 사모님. 이름은 지은호. 3년 전까지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돌아온 시점이 공교롭게도 성재 군이 유학에서 귀국한 시기와 겹칩니다. 고성희의 손 움직임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차 표면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그녀의 손가락을 스치자 그제야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짤그랑 작은 소리가 응접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정원의 꽃잎들이 한순간 흩어졌다 모입니다.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오늘 중으로. 가능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데려오도록 해요. 비서가 순간 눈을 들어 고성희를 바라보더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성재 군 때문입니까? 고성희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스쳤습니다. 입꼬리를 올려 짧게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매서워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르는 게 좋아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여전히 고성희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미소 속에는 경계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은호를 단순히 아는 여자로만 보지 않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깊이 숨겨둔 상처가 다시 문을 두드린 듯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인테리어 일이 끝나고 은호는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 희미한 가로등 아래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고 그들의 얼굴은 불빛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지은호 씨 맞습니까? 은호는 순간 멈칫하며 남자들을 바라봅니다. 표정이 얼어붙고 숨이 약간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는 고성의 사모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사모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은호의 손이 가방끈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듯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주변은 고요하지만 바람에 낙엽이 살짝 흔들리고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이름 고성희. 은호의 기억 속 어딘가에 깊게 박혀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지우려 애썼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들려온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은호는 몇 초간 말없이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숨결은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벌어진 듯 마음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남자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부디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사모님께서 직접 말씀드릴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남자들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과연 성재네 엄마 고성희와 은호는 어떤 사이이길래 이런 숨막힘이 존재하는 걸까요? 새로 시작하는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앞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이 드라마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